여러분, 혹시 바위에서 피가 흘러나온다면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곳에서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통도사의 용혈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고학자 김민수입니다. 통도사는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하나로 유명하죠. 646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이 사찰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서 불보사찰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성스러운 사찰 뒤편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하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의 통도사 자리는 원래 거대한 연못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는 9마리의 용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9마리 용은 보통 용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수천 년 전부터 이 땅을 지켜온 신령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중 4마리는 인간을 보호하는 선한 용이었고 5마리는 하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정화하려는 용들이었어요. 자장율사가 이곳에 절을 짓겠다고 하자 용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의 성역이었던 곳을 인간에게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곳은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신성한 장소다. 감히 인간 따위가 이곳에 건물을 지을 수는 없다. 가장 큰 흑룡이 포효하며 자장율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주변의 스님들은 모두 기절해버렸다고 해요. 하지만 자장율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당나라에서 수행하면서 강력한 법력을 익혔고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실 성지를 찾고 있었거든요. 용왕님들께서 이곳을 아끼시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면 더 많은 중생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장율사의 간청의 용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인간을 보호하던 4마리 용은 자장율사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5마리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의 명을 받아 이 땅을 지키고 있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성지를 내어줄 수는 없다. 결국 9마리 용들 사이에 깊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며칠 동안 논쟁이 계속되었지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장율사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는 종이에 불 화자를 4개 써서 연못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차가운 연못물이 갑자기 펄펄 끓기 시작한 거예요. 자장율사의 강력한 법력이 발휘된 것이었습니다. 아! 용들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어요. 뜨거운 물에 견딜 수 없었던 5마리 용은 급하게 다른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달아난 곳이 바로 지금의 오룡곡이에요. 하지만 4마리 용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인간을 보호해야 한다는 신념을 버릴 수 없었거든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 인간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4마리 용의 우두머리인 백룡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자장율사의 법력은 너무 강했어요. 끓는 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4마리 용은 결국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죽은 것은 막내 청룡이었어요. 아직 어린 용이라 견딜 힘이 부족했던 것이죠. 이어서 둘째 황룡, 셋째 정룡이 차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백룡도 결국 힘이 다했어요. 죽어가면서 백룡이 남긴 마지막 말이 가슴 아팠습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찌하여 이런 운명을. 자장율사여, 당신이 정말로 중생을 위한다면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주시오. 4마리 용이 죽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가 주변의 바위들에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붉은 핏빛이었는데 점점 검붉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피가 바위에 완전히 스며든 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핏물이 흘러나왔다는 점이에요.
마치 바위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장율사도 이 광경을 보고 깊이 뉘우쳤어요. 아무리 불법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선한 마음을 가진 존재들을 죽인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네, 용왕님들이여,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당신들의 선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힘으로만 해결하려 했으니 이 바위를 용혈암이라 부르며 영원히 당신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위의 이름이 용혈암, 즉 용의 피가 흐르는 바위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은 그 이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통도사가 완성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용혈암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통도사 건립 직후인 650년경에 일어났어요. 한 젊은 스님이 용혈암 근처에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스님이 놀라서 가까이 가보니 정말로 바위 틈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빗물이나 다른 물질인 줄 알았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분명히 피 냄새였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핏물을 만진 스님의 손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는 점이었어요. 손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손으로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어요. 이 소식이 퍼지자 다른 스님들도 용혈암을 보러 왔어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에게 피가 보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자장율사가 직접 조사해본 결과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용혈암의 피는 특정한 종류의 사람들에게만 보였어요. 특히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피가 아니라 맑은 물이나 심지어 감로수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자장율사는 이것이 죽은 내 용의 메시지라고 해석했습니다. 내 용왕님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경고를,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로다. 통일신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용혈암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742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통도사 주변 지역을 다스리던 한 탐관오리가 절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는 무력을 동원해서 스님들을 위협하고 절의 땅과 보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런 산골짜기에 이렇게 좋은 절이 있으니 당연히 나라에 바쳐야지. 내가 관리해주겠다. 탐관은 수십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통도사에 들이닥쳤어요. 스님들이 아무리 사정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탐관이 대웅전에서 나와 용혈암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바위에서 엄청난 양의 핏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폭포처럼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탐관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바위에 이끌리듯 계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탐관의 코에서 갑자기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씩 흘렀는데 점점 양이 많아져서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 흘렀습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탐관이 울부짖으며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고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함께 온 군사들도 놀라서 탐관을 부축해서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탐관의 고피는 통도사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의 일이었어요. 탐관은 집에 돌아간 후 갑자기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밤마다 꿈에 4마리 용이 나타나서 그를 꾸짖었어요. 감히 부처님의 도량을 욕보이려 하느냐. 내 탐욕은 끝이 없구나. 탐관은 점점 야위어갔고
결국 1년도 안 되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계속 코피를 흘렸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로 용혈암은 탐욕한 자들을 심판하는 바위로 더욱 유명해졌어요. 특히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이곳을 함부로 대했다가 큰 화를 당하는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용혈암에 대한 기록들이 더욱 자세해졌어요. 1034년에는 고려 정종 때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통도사에 들어온 한 큰 상인이 있었어요. 그는 불상에 사용된 금을 탐내서 몰래 훔쳐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용혈암 앞을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바위에서 피가 솟구쳐 올랐어요. 아! 무슨... 상인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그 순간 훔친 금덩어리가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뜨거워서 손에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인이 급하게 금덩어리를 떨어뜨렸는데 땅에 떨어진 금이 마치 용암처럼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녹은 금이 상인의 발목을 감쌌습니다. 아! 뜨거워! 상인이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상인이 혼자서 바닥에 굴러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상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혈암 앞에서 참회했어요. 그제서야 고통이 멈췄고 녹았던 금덩어리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욕심 때문에 부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금은 모두 덜에 시주하겠습니다. 상인의 진심 어린 참회 후에야 용혈암의 기이한 현상이 멈췄어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용혈암의 이야기는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정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군들이 통도사를 침입해서 불상들을 훼손하고 경전들을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피난을 간 후라 절을 지킬 사람이 없었어요. 외장 다케다가 부하들을 이끌고 대웅전에서 나와 용혈암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위 전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조금씩이 아니라 순식간에 말이에요. 나니 코레 이와가 아카이. 뭐지? 바위가 빨갛다. 왜군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용혈암에서 갑자기 용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는데 점점 커져서 마침내 하늘을 울리는 포효가 되었습니다. 그르르르 가. 그 소리를 들은 왜군들의 말들이 갑자기 놀라서 날뛰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달래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몇 마리는 기술을 떨어뜨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케다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이 절에는 뭔가 이상한 힘이 있다. 어서 이곳을 떠나자. 결국 왜군들은 통도사를 제대로 훼손하지도 못하고 황급히 물러났어요. 나중에 돌아온 스님들이 확인해보니 다른 절들과 달리 통도사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해요. 스님들은 이것이 모두 용혈암의 내 용왕님들이 저를 지켜준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년 용혈암 앞에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조선 후기로 오면서 용혈암에 대한 더욱 정확한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1789년에 정조대왕이 통도사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용혈암의 전설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용혈암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짐이 직접 이 신비한 바위를 보고 싶다. 혹시 정말로 용의 피가 흐르는지 확인해 보겠다. 하지만 정조가 용혈암 앞에 섰을 때는 아무런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바위처럼 보였습니다. 폐하, 용혈암은 마음이 선한 분에게는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이 설명했어요. 정조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그렇다면 짐의 마음이 선하다는 뜻이니 다행이로다. 하지만 정조를 수행하던 관리들 중 일부에게는 다른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특히 백성들을 수탈했던 탐관들에게는 바위에서 핏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명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깨어난 후에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벌금을 내겠다고 했다고 해요. 일제강점기에도 용혈암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1910년대에 일본인 관리들이 통도사의 문화재를 약탈하려고 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런 조선의 미신 따위는 믿지 않는다. 한 일본인 관리가 큰 소리치며 용혈암을 발로 찼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위에서 갑자기 뜨거운 증기가 솟아올랐고 일본인 관리의 발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어요. 아타타타타. 일본인이 발을 부여잡고 뛰어다녔지만 화상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발가락 2개를 잃고 말았어요. 그 후로 일본인들도 용혈암만큼은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해요. 해방 후 1950년대부터는 용혈암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지질학자들이 조사해본 결과 용혈암은 특별한 철분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은 계속 일어났어요. 1962년에는 부산에서 오난 사업가가 통도사 땅을 헐값에 사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용혈암 근처에서 측량을 하던 중 갑자기 코피가 터져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용혈암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975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서울의 한 대기업 회장이 통도사를 방문했는데 그는 평소에 직원들을 혹독하게 부리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기로 악명 높았어요. 회장이 용혈암 앞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위에서 엄청난 양의 핏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어요. 그 광경을 본 회장이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회장이 당황해하는 사이에 용혈암에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위 표면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흐릿했는데 점점 선명해져서 욕심을 버려라라는 네 글자가 또렷하게 보였어요. 한자로 치단유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 광경을 보고 완전히 정신이 바뀌었어요. 서울로 돌아간 후 직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고 그동안 제대로 대우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욕심만 부렸구나. 용왕님들이 나를 깨우쳐 주셨다. 회장은 그 후로 매년 통도사에 거액을 시주했고 용혈암 앞에서 참회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어요. 1980년대에는 더욱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히 1983년에 일어난 사건은 지금도 통도사 스님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부산의 한 조폭 두목이 통도사에 찾아왔어요. 그는 절 주변 땅을 강제로 사들여서 유흥업소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스님들은 비켜서 있어. 여기 좋은 땅에 절만 있으면 뭐하냐. 돈이 되는 일을 해야지. 주지 스님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스님들을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조폭 두목이 용혈암 앞을 지나가는 순간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바위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틈에서 붉은 액체가 용솟음 쳤습니다. 우와! 조폭 두목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발이 땅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혈암에서 용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흐릿한 형태였는데 점점 선명해져서 4마리 용이 조폭 두목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감히 부처님의 도량을 더럽히려 하느냐? 용들의 음성이 조폭 두목의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졌어요. 조폭 두목은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실신해버렸습니다. 부하들이 급하게 그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깨어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냐?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다고 해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용혈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어요. 특히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바위로 소문이 났습니다. 1995년에는 정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시 국회의원이던 한 정치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용혈암 앞에서 기도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이 정치적 음모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용혈암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위 표면에 글자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백성을 생각하라 같은 글자들이 차례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치인은 이 광경을 보고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정말로 뇌물을 받았다. 그는 용혈암 앞에서 오열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서울로 돌아간 후 그는 자진해서 검찰에 출두해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용왕님들이 나를 깨우쳐 주셨다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용혈암은 과학자들의 본격적인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제가 직접 참여한 3년의 조사에서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용혈암의 성분을 분석해보니 일반적인 바위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을 보였어요. 철분 함량이 평균의 10배 이상 높았고 특히 헤마타이트라는 산화철 광물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바위의 자기장이었어요. 용혈암 주변에서는 지구 자기장보다 3배 이상 강한 자기장이 측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뇌파에 영향을 주어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위에 미세한 구멍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는데 그 구멍들을 통해 지하수가 스며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철분 성분 때문에 붉은색을 띠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래서 피처럼 보였구나. 처음에는 이런 과학적 설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과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같은 조건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붉은 물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맑은 물이 보인다는 점 말이에요. 2005년에는 제가 직접 용혈암에서 밤을 보낸 적이 있어요. 과학적 조사를 위해서였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밤 10시경부터 바위 주변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무거워지고 온도도 다른 곳보다 낮게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되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용혈암에서 희미한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비의 오작동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확인해봐도 모든 장비가 정상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4개의 형체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용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경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바위에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흐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소리와 함께 희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인간들을 보호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용혈암의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이곳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에는 더욱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최신 장비를 동원해서 용혈암의 내부 구조까지 분석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내부에 복잡한 동굴 구조가 있었고 그 동굴들이 마치 용의 몸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4마리 용이 서로 얽혀있는 형태로 말이에요. 이건 자연적으로 생긴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연구팀 모두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더 신기한 것은 그 동굴들을 통해 흐르는 지하수의 흐름이었어요. 평상시에는 느리게 흐르다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갑자기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분석해보니 바위 근처에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물의 흐름이 빨라진다는 패턴을 발견했어요. 마치 바위가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던 시기에 용혈암에서 특별한 현상이 목격되었어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통도사를 찾았는데 그 중에 자영업을 하던 한 사장님이 있었어요. 그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직원들에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는 용혈암 앞에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혈암에서 갑자기 맑은 물이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비가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차가운 물이었어요. 사장님이 그 물을 손으로 받아서 마셔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후 그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모두 주고 보너스까지 줄 수 있었습니다. 용왕님들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는 지금도 매년 통도사를 찾아와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는 용혈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곳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용혈암의 내 용왕님들은 여전히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들은 탐욕스럽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주지만 진정으로 어려워하거나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용혈암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졌어요. 물질 만능주의와 극도의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용혈암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피를 보여주어서 경고하고 자비롭고 선한 마음에는 맑은 물을 보여주어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곳을 찾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용혈암은 관광지가 아니라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혈암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세요. 혹시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나 과도한 욕심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상한 현상을 경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용왕님들이 주시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메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께는 더욱 추천하고 싶어요. 용혈암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곳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용혈암을 떠날 때는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세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용왕님들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혈암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에요. 1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이라고 믿어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잃어가고 있는 도덕성과 인간성을 되찾는데 용혈암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성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용혈암을 찾아가 보세요. 하지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려는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소중한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용혈암의 내 용왕님들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탐욕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시면서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도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욕심만 부리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에요. 용혈함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우리나라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댓글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